3과목 시작합니다. 정보보호 위험 대응입니다. 1과목은 절차와 숫자 싸움, 2과목은 방법론 구분과 계산 싸움이었죠. 그럼 3과목은요? 네, 3과목부터는 계산보다 머리를 써야 합니다. 3과목은 상황 판단 싸움입니다. 주어진 상황을 읽고 이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맞냐를 골라내는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나와요. 41번부터 60번까지 20문항인데 사례 판단형이 절반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게 제일 재밌는 과목이에요. 외우는 것보다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제가 4가지 위험 대응 전략을 완벽하게 이해시켜 드릴게요. 근데 이해가 되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상황만 보면 답이 보여요. 그리고 보안 통제 유형도 오늘 확실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통제, 예방, 탐지, 교정 통제, 이것도 오늘 확실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 오늘 3과목 20문항 완전 정복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위험 대응 전략 4가지입니다. 회피, 감소, 전가, 수용. 자, 하나씩 제대로 이해해 보십시다. 첫 번째, 회피. 위험의 원인이 되는 활동 자체를 중단하거나 변경하는 겁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위험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 해외 서버에 개인정보를 저장한 서비스를 운영했는데 보안 위험이 너무 크다고 판단되면 그 서비스 자체를 폐지하거나 국내 서버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피입니다. 단 회피는 비즈니스도 같이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현실에서는 가장 드라마틱한 선택이에요.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중요하게 작용하겠죠. 두 번째, 감소입니다. 완화라고도 합니다. 기술적, 관리적 통제를 도입해서 위험 발생 가능성이나 영향을 줄이는 거예요. 가장 많이 쓰는 전략입니다. 방화벽 설치, 암호화 적용, 접근 권한 강화, 보안교육 실시 이런 것들이 전부 감소 전략입니다. 세 번째, 전가입니다. 위험을 제3자에게 넘기는 거예요. 위험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사이버 보험 가입과 외주 위탁입니다. 해킹 피해가 나도 보험사가 보상해주면 내 손실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여기서 함정. 전가는 위험을 이전하는 거지 완전히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에서 전가는 위험을 제거한다고 나오면 바로 오답이에요. 네 번째, 수용입니다. 위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무조건 나쁜 선택이 아니에요. 위험 대응 비용이 위험으로 인한 손실보다 클 때, 즉 대책을 세우는 게 더 비효율적일 때 선택하는 겁니다. 이 과목에서 배운 거죠. ALE보다 대책 비용이 크면 수용이 답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서 연결됩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사이버 보험에 가입하여 위험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는 전략은 전가. 위험 발생 가능성이 낮고 대책 비용이 높아서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위험 수용입니다. 자, 이제 보안 통제입니다. 기관물,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예탐교, 예방통제, 탐지통제, 교정통제. 분류 기준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분류, 구현 방식으로 나누기, 기술적 통제, 관리적 통제, 물리적 통제. 기술적 통제, 방화벽, 암호화, 침입 탐지 시스템 IDS, 접근 통제 시스템, IT 기술로 구현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관리적 통제, 보안 정책 수립, 위험 평가, 보안 교육, 인사 관리, 사람과 절차로 관리하는 것들입니다. 물리적입니다. 물리적 통제, 잠금 장치, CCTV, 출입 통제, 경비원, 물리적 수단으로 보호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함정, 기술적 통제가 무조건 먼저가 아닙니다. 시험에서 기술적 통제를 최우선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선지가 나오면 틀렸습니다. 관리적 통제가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도 많아요. 두 번째 분류, 목적으로 나누기, 예방 통제, 탐지 통제, 교정 통제. 예방 통제,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막는 것, 즉 방화벽이나 접근 권한 설정이죠. 탐지 통제, 위험이 발생했을 때 알아채는 것, 침입 탐지 시스템이나 로그 모니터링 등이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교정통제, 위험 발생 후 피해를 복구하는 것, 백업, 복원, 사고 대응 절차 등이 되겠습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침입 탐지 시스템 IDS는 어떤 보안 통제 유형일까? 기술적 통제 플러스 탐지 통제 두 가지 분류를 동시에 묻는 문제도 나오니까 두 축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예방, 탐지, 교정 통제 이 3x3 매트릭스를 기억하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상과목 핵심 암기법 3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암기법 첫 번째 암기법 회, 감, 전수 회사 위험 대처법이에요. 회피 이 일 자체를 안 하면 되잖아요. 활동을 중단하는 거 회피. 감소 위험 줄일 방법을 찾아봅시다. 통제 도입하는 거죠. 전가 전화해서 외부에 맡깁시다. 보험이나 외주 수용 수긍하고 지켜봅시다. 현 상태 유지해요. 전가는 위험 제거가 아니에요.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사이버 보험을 가입했다. 전가. 서비스를 폐지했다. 회피. 방화벽을 도입했다. 감소. ALE보다 대체병이 크면 현상 유지. 수용입니다. 위험 대응 전략 중에 수용이 있다고 했잖아요. 위험이 있는 거 알지만 그냥 받아들인다. 이게 사실 우리 일상에서 제일 많이 쓰는 전략 아닌가요? 지각할 것 같은데 택시 잡기 귀찮고 뛰기도 귀찮고 에이 오늘 늦으면 늦었지 뭐 이게 수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에서만큼은 수용이 언제 정답인지 정확히 알고 수용하셔야 해요. 그냥 찍는 건 수용이 아니라 도박입니다. 기관물, 예탐교, 보안통제, 3 곱하기 2 분류 배우셨죠? 기술관리 물리, 기관물, 예방탐지교정, 예탐교. IDS는 기술적 탐지통제를 동시 적용하는 거고 보안교육은 관리적 예방통제, 장문장치는 물리적 예방통제. 두 축 동시 대답 가능해야 합격 가능합니다. 한 번 더 정리해보세요. 다음은 세 번째 암기는 보안통제 선택 절차 순서입니다. 위비구전수, 위험을 식별하고 비용효과 분석을 해서 구현을 하고 자녀 위험을 평가한 후에 수용 여부를 판단한다. 위비구전수, 위험이 비구름처럼 잔뜩 끼면 수습한다. 위비구전수, 통제 구현 후 자녀 위험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구현이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건 아니에요. 이 부분 확실하게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문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녀 위험 평가 없이 통제 구현으로 위험 관리가 완료된다. 이 문장은 어떨까요? 땡 오답입니다. 비용 효과 분석이 통제 구현 이후에 실시된다. 땡 오답입니다. 비용 효과는 구현 전입니다. 네, 3과목 문제 유형 공략법 및 핵심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암기형이에요. 먼저 예시 문제. 위험 대응 전략이 옳지 않은 것. 수용은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여 아무 조치 없이 방치하는 것. 이런 보기가 나오면 틀린 것입니다. 수용은 위험 인지 후 받아들이는 것이지 위험이 없다고 무시하고 방치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단어가 나오면 오답입니다. 사례 판단형 예시 문제예요. A사는 ALE가 2천만 원이고 보안 솔루션은 연 800만 원이다. 가장 적절한 대응 방법을 물어보는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온라인 쇼핑몰 A사가 있어요. 고객 결제 시스템에서 해킹 위험을 발견했고 위험 분석 결과 연간 예상 손실액을 물어보는 거예요. 손실액이 2천만 원이에요. ALE가 2천만 원이에요. 이때 보안 솔루션 도입 비용은 연간 800만 원이다. 가장 적절한 대응 전략을 위험 회피한다고 해서 결제 시스템 서비스를 중단한다. 뭘까요? 위험을 감소한다고 해서 보안 솔루션을 도입한다. 또 위험 전가한다고 해서 사이버 보험에 가입한다. 아니면 위험 수용해서 현 상태를 유지한다. 어떤 게 맞는 대책일까요? 먼저 문제에서 제시한 내용을 한번 조건을 따져볼게요. 대책 비용 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ALE는 2천만 원. 대책 비용이 ALE보다 적죠. 이럴 때 어떻게 된다? 통제 도입이 합리적입니다. 2번 감소가 정답입니다.
서비스 중단은 너무 극단적이고 수용은 손실이 더 크니까 비효율적이에요. 이렇게 선지가 나오면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대책 비용이 문제처럼 800만 원을 주어졌는데 ALE보다 작아. 이럴 경우는 감소 또는 전가 우선을 검토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의 경우 대책 비용이 ALE보다 커요. 여기서는 ALE가 2천만 원인데 대책 비용이 뭐 3천, 4천, 5천일 경우에는 그럴 때는 수용을 하고 비즈니스 검토 자체가 위험이 되기 때문에 하면 회피를 검토하거나 이 세 가지 기준을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대책 비용이 ALE보다 적다, 감소 또는 전가를 검토하고 대책 비용이 ALE보다 크다, 수용을 검토하고 비즈니스 자체가 위험하다, 회피를 검토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서 절차형 예시 문제 나와있죠. 위험식별, 비용효과 분석, 통제구현, 괄호 있고 수용 여부 결정. 괄호가 나오면 괄호 앞뒤를 파악하라고 했어요. 위비구जान수, 구현 다음에는 통제구현, 구현 다음에는 자녀 위험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녀 위험 평가, 구현했다고 끝이 아니라 얼마나 위험이 남아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이 선지나면 이렇게 판단하세요. 괄호 앞에 통제 구현이면 뒤는 무조건 자녀 위험 평가, 모니터링이나 보고서 작성이 들어오면 오답입니다. 문제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41번 문제. 다음 중 네트워크 접근 통제를 위한 보안 조치를 옳지 않은 것은 불리한다. 과도하게 허용되면 안 된다. 보호 대책을 적용한 상태이다. 공인 IP로 내부 IP로 공인 IP로 설정하면 안 되죠. 4번이 옳지 않는 겁니다. 42번. 데이터베이스 내 정보 접근이 필요한 응용 프로그램 정보 시스템 및 사용자를 명확히 지표하고 접근 통제 정책에 따라 통제해야 한다. 통제 방안이 옳지 않은 거 틀린 것이에요. 공용 계정 사용하면 안 되죠. 바로 정답이 1번입니다. 비인가 접근 차단 맞고요. 접근 제한 맞고요. DMZ의 위치가 누르지 않고 맞습니다. 정보 시스템 도입 개발 변경 시 필요한 보안 요구사항을 조치로 올바르게 수행하는 데 옳은 것입니다. 마려 절차가 없으면 틀렸죠. 정의하지 않았죠.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했죠. 정답은 2번입니다. 보안성 영향 및 보안성 검토하는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문제 44번.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이 아닌 것은 CQoS, 이거 운영체제죠. 보안 운영체제. IDS, 파이어월, NAC 다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입니다. 각각에 대한 설명은 좀 해설을 참고하세요. 다음 중 무선 네트워크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맞는 것은 고르는 거예요. 무선 구간은 누구나 신호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WPA, AS, WPA 3와 같은 강력한 암호화 알고리즘 설정과 데이터 보호해야 한다. 그쵸? 암호 안전한 정보 송수신 암호화 기능을 설정한 거예요. 공유하면 안 되죠. 브로드캐스팅 막아야 됩니다. 디폴트 비밀번호 사용하면 안 되죠. 문제 46번. 네트워크 방어벽과 달리 OWASP 탑10 국가정보의 8대 웹 취약점, 웹페이지 위변조 등 다양한 형태의 웹 기반 해킹 및 위해 트래픽을 실시간 감시에 탐지하는 차단 보안 솔루션은 4번 WAF 웹 어플리케이션 방어벽입니다. 최적화 가장 상단에서 응용 어플리케이션 단계에서 대응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보안 시스템입니다. 정답은 4번. 보안 시스템 운영 시 보안관리 조치가 옳지 않은 거, 틀린 것은 고르는 거예요. 유형별로 책임자 관리자 지정 맞아요. 신청 변경 삭제, 생명 주기내 검토 절차 기준을 설정하네요. 운영 장애가 발생할 때만 수행하면 안 되죠. 3번이 틀렸습니다. 4번은 맞는 거고요.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잘못된 접근 통제 사례가 잘못된 거 응용 프로그램 대상으로 잘못된 접근 통제가 뭐냐 그거에 대해 아닌 걸 고르는 거죠. 3번 응용 프로그램에 대하여 세션 타임아웃 또는 동일 사용자 기준의 동시 접속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3번이 정답입니다. 노출되고 있으면 안 되고 안전 인증수단 적용을 안 하고 있고 과도하게 라이크 검색을 과도하게 허용하면 안 돼요. 홍길동 사람이 내가 홍길동을 검색하고 싶은데 라이크 검색하면 홍모모에서 홍길동, 홍철수, 홍영애, 홍으로 시작하는 사람 모두 다 검색하는 것이 라이크 검색입니다. 이러면 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죠. 문제 49번. 이 부분은 물리적 어떤 구역을 지정하고 구역별 보호대책을 씁니다. 보호구역, 통제구역, 제한구역, 접견구역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 보호구역입니다. 물리적, 환경적 위협으로부터 개인정보 및 중요 정보, 문서, 저장 매체, 주요 설비 및 시스템 등 보호하기 위해 물리적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구역별 보호대책을 수립 이행하여야 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문제 50번. 정보시스템 보호하기 보안 조치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은 간사 여부와 관계없이 이런 게 항상 오답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산과 관련돼서 위험도 같이 고려해서 최신본을 유지를 하죠. 특성에 따라서 중요도가 높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인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물리적 안전제 설치해죠. 따라서 2번이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문제 51번. 정보보호 뭐뭐뭐는 뭐 어떤 내용은 괄호는 정보통신 서비스 구축 개발 단계별 정보보호 지시를 수행하는 것으로 금융감독원의 보안성 심의 국가정보의 보안성 검토와 정보보호 관리 체계에 많은 차이가 있다. 정보보호 사전 점검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보보호 사전 점검은 시스템 기획 설계 구현 단계에서 보안 요구사항이 잘 반영되었는지 개발 완료 전에 미리 확인하는 활동이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정보보호 사전 점검 수행 단계 요구 정의, 설계, 구현, 테스트 4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단계냐 보겠습니다. 서비스 특성과 구성 환경을 고려하여 보안 점검 및 정밀 취약점 진단을 수행하고 모의 해킹을 통해 외부로부터 침입을 차단하고 내부로부터 정보 유출을 방지한다. 정보보호 보안 점검을 완료한 후 목표 시스템을 운영 시스템으로 안전하게 이관하여야 한다. 테스트 단계겠네요. 안전하게 이관 전환한다는 점으로 보아서 이는 개발이 완료된 결과물을 최종 검증하는 테스트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53번 문제입니다. 적합한 용어를 물어보는 거죠. 정보통신망법 76조 근거 ISMS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인증 의무 대상자가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죠. 정답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번입니다. 다음은 인터넷 망분리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대한 설명. 적합한 괄호 안에 적합한 내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300 볼까요? 전년도 말 직전 3개월입니다. 1, 2, 5 아니고 3개월 기. 따라서 정답이 3번이겠네요. 그리고 이유는 일 평균 100만 명. 300. 정답은 3번입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법령 조건이 있어요. 이 부분은 50, 50, 10, 20 이거 조건이 있어서 한번 볼게요. 5만 명 이상의 정보 주체는 무조건 5만 명 이상 공공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 파일과 연계가 됐을 경우에는 50만 명 이상 그리고 100만 명 이상의 정보 주체 이렇게 5, 50,
100. 그리고 영역평가를 받은 후 개인정보 파일의 운영체계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만 영역평가를 실시합니다. 문제를 보면 5만 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고유식별 정보 5만 명이죠. 따라서 정답은 1번, 2번이 될 수가 있는데 2번 선지를 보면 연계시는 공공기관 연계시는 50만 명이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 5, 니은 50, 2번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접속 기록 보존 기간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적합한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취급자의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속 기록을 기본적으로 1년 이상 보관 관리해야 됩니다. 다만 5만 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인 경우 2년 이상 보관 관리해야 됩니다. 정답은 3번 1, 2, 3번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저장할 때 반드시 암호화하여 저장해야 하는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번 맞고요, 2번 맞고요, 3번 맞고요, 4번 답이 없나요? 1번을 다시 보니까 외국인 허가번호로 되어 있네요. 1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입니다. 문제가 이렇게 좀 치사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외국인 허가가 아니라 외국인 등록번호.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주여운에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주여운에 이런 식으로 많이 외우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번호, 계좌번호, 생체지 인식정보가 암호화 대상입니다.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입니다. 허가번호가 아니라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정보시스템 도입 및 개발 단계에서 도입 개발 단계예요. 의무적으로 개인정보 영역평가를 받아야 하는 조건이 아닌 것은 앞서 문제로 푸셨던 것처럼 5만 명 개인정보 민감정보 고유식 개인정보 공공기관 내부에서 50만 명 포함되는 연계 100만 명 이상의 정보 주체가 맞죠. 변경이 없더라도 1년 아니죠. 변경이 있을 경우만 받습니다. 변경된 대해서 따라서 정답이 4번입니다. 59번 정보보호 공시제도의 추진 근거가 되는 법령은 정보보호산업법, 정보보호산업의 진행에 관한 법령. 조항까지 나오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정보보호 공시제도의 의무공시 위반 시 과태료는 투인공활,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보보호, 투자, 인력, 활동을 위해서 투인공활로 외우시면 되는데 정보보호 현황을 일반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그럴 경우 의무공시를 해야 되는데 의무공시를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정답은 1번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정답이 1번입니다. 이상으로 3과목에 대한 모의고사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